내가 분명히 증상이 굉장히 심각하고 아픈데 병원에 가면 정상이라는 말만 듣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통이 있거나 아니면 소화불량 혹은 내가 전신에 통증이 있으신 분들이 거창하게 병원에서 하는 치료법보다는 생활 안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3가지 정도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중노년 환자분들 중에 내가 분명히 증상이 굉장히 심각하고 아픈데 병원에 가면 정상이라는 말만 듣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실제로 꾀병을 부린다거나 정신병이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자율신경에 이상이 생겨서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율신경은 말 그대로 자율, 우리 몸에 자동으로 조절되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율신경이 하는 역할들은 굉장히 다양해요. 심장박동, 호흡, 소화 조절, 체온 조절 등 우리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신경계입니다. 이 자율신경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교감신경 그리고 부교감신경입니다. 이 둘은 자동차로 비유하면 악셀과 브레이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감신경은 우리 몸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긴장을 했을 때 심장도 뛰고 막 두근거리고 식은땀도 나고 하시잖아요. 이게 바로 교감신경이 항진되는 상태입니다. 반대로 부교감신경은 밥을 먹고 나서 소화를 시킬 때, 편안히 누워서 휴식을 취할 때, 그리고 잠을 잘 때 항진되는 신경인데요. 쉽게 표현해서 우리 몸이 긴장 상태가 아니라 반대로 휴식과 이완을 할 때 항진되는 신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은 어떤 것이 나쁘고 어떤 것이 좋은 건가?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몸이 너무 항상 긴장이 돼도 좋지 않고요. 몸이 너무 이완이 돼도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너무 긴장이 된 상태, 즉 교감신경이 항진된 상태이거나 몸이 너무 이완된 상태, 그러니까 부교감신경이 항진된 상태가 조절되지 않고 이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각종 원인을 알 수 없는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렇게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밸런스가 무너져서 발생하는 질환이 바로 자율신경 실조증입니다. 그러면 이런 자율신경 실조증으로 인해 나타나는 증상들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교감신경이 항진돼서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는 몸이 긴장하고 수축하면서 증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머리가 꽉 조이는 듯한 두통, 목 어깨가 만성적으로 뭉치시는 분들, 또 마치 위를 쥐어 짜는 듯한 소화불량 증상도 많이 호소를 하시고요. 정서적으로 굉장히 초조하거나 짜증을 잘 내거나 불안한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증상들이 심해지다 보면 공황장애가 있으신 분들도 계시죠. 부교감신경 항진이 문제가 된 경우는 이와는 좀 다른데요. 몸이 너무 이완이 됐을 때 발생하는 문제들, 무기력하고 만성적인 피로감을 호소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실제로 몸에 어디 이상이 있는 게 아닌데도 밖에 자꾸 나가지 않으려고 하고 우울해하고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 이런 교감신경 증상과 부교감신경 증상이 막 섞여서 혼재형으로 나타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런 증상들은 일률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사람마다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특징이 있어서 진료를 볼 때도 그런 점들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은 거창하게 병원에서 하는 치료법보다는 시청자분들이 편안하게 생활 안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3가지 정도 말씀드릴 건데요. 일단 첫 번째는 마음가짐입니다. 마음가짐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자율신경 실조증에 걸리는 분들의 특징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 내가 굉장히 좀 완벽주의 성향을 가진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남들은 그냥 이 정도 했으면 만족하거나 아니면 그만두거나 이럴 일들은, 이분들은 끝까지, 그러니까 조금만 뭔가 나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해도 이 자체로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으시고, 이 스트레스가 불안하기까지 하고, 또 일을 끝낼 때까지는 절대 휴식을 취하지 않으시고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심해지면 강박이 되기도 하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안과 스트레스로 작용해서 이 과정이 뭐 단기간에 뭐 수일, 수주가 아니라 수년, 수십 년간 이어진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건강이 나빠진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지만, 생리학적으로도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우리 몸 안에서는 코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고요. 코티솔 호르몬은 교감신경을 굉장히 자극하거든요. 이 스트레스가 단기간에 있다가 떨어지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 이런 스트레스가 만성적으로 이어지게 되면 코티솔이 계속해서 분비되게 되고 교감신경이 굉장히 항진이 오랫동안 되면서 나중에는 자율신경 실조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완벽주의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좀 마음을 느긋하게 먹고
내가 뭔가 완벽하게 하려는 습관을 좀 포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분들한테 말씀드릴 때 치료를 하실 때도 이런 분들은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약도 잘 드시고 치료도 잘 하시고 또 말씀드리는 생활관리 같은 것도 굉장히 철저히 하시는데, 근데 이걸 또 너무 열심히 하면 이 자체가 또 강박이 될 수 있거든요. 막 음식 식단을 하라고 했더니 막 절대 다른 음식은 아무것도 안 먹고 그것만 드신다든지, 운동을 하라고 하면 이걸 매일같이 막 너무 열심히 하신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자율신경 실조증이 잘 낫지 않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성향을 좀 내려놓고 느긋한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바른 자세를 취하는 것입니다. 자율신경을 치료하는데 갑자기 웬 바른 자세냐라고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요. 자율신경은 해부학적으로 뇌에서 시작해서 척추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앉아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요즘은 스마트폰이나 모니터를 보면서 기본적으로 몸을 이렇게 앞으로 숙이고 있는 자세를 많이 하시죠. 이런 자세를 취하면서 생기는 일자목, 거북목, 구분 등 골반 틀림과 같은 척추의 불균형은 그 자체로 척추의 문제를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자율신경계의 이상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신경 치료를 함에 있어서 첫 번째 원칙은 척추를 바로 펴는 것입니다. 앉아있을 때나 서 있을 때나 너무 숙인 자세를 피하셔야 하고요. 의자에 앉을 때도 이렇게 앉아서 뭘 보는 게 아니라 항상 눈높이를 90도 밑으로 떨어지지 않게, 제가 지금 카메라를 보고 있는 것처럼 정면을 바라보셔야 하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 이런 바른 자세를 하는 걸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드리고 있고요. 그러면 이렇게 앉아있는 자세 말고도 평상시에 쉽게 할 수 있는 스트레칭 하나를 더 알려드리면, 첫 번째는 고개를 이렇게 뒤로 넘겨줍니다. 이 자체로도 스트레칭은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나아가서 팔을 위로 이렇게 들었다가 W자로 천천히 내려줍니다. 헬스장을 가보신 분들은 이렇게 위로 당기는 랩풀다운이라는 기구가 있어요. 그 동작이랑 유사하거든요. 이렇게 5초간 유지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동작을 할 때는 뒤에 목 쪽이랑 등 쪽에 자극이 오면 돼요. 이 자세를 한 번에 5초, 하루에 5번 정도 반복해 주시면 되고요. 이 동작을 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은 사람마다 가동 범위가 굉장히 다른데, 자율신경이 안 좋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척추도 많이 굳어 있으셔서 이 동작 자체가 잘 안 되시거든요. 그래서 억지로 안 되는 걸 이렇게 넘기려고 하실 필요는 없고, 본인이 갈 수 있는 가동 범위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히 두통이 있다거나 좀 불안하시거나 심장이 자주 두근거리시는 분들은 이렇게 일자목을 펴주는 스트레칭을 하는 것만으로도 꽤 증상이 많이 좋아지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스트레칭을 꾸준히 하시는 게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호흡 방법을 추천해 드리는데, 특히 이렇게 몸이 과하게 긴장되어 있으신 분들은 앉아있는 자세에서부터 이렇게 어깨도 많이 올라와 있으시고 몸도 굽어 있으시거든요. 이건 평상시에 호흡을 할 때 내가 이 가슴을 이용한 흉식 호흡을 많이 해서 그렇습니다. 호흡을 어떻게 하면 되냐면, 한 손은 가슴 정중앙에 두시고요, 한 손은 배 위에 둡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가만히 한번 편안하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셨을 때, 내가 만약 이렇게 배에 댄 손보다 가슴을 많이 쓰고 있으면 나는 흉식 호흡을 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호흡을 할 때 가슴에 둔 손은 최대한 움직이지 않게, 그리고 배에 위치한 손이 볼록 올라왔다가 들어가는 느낌으로 하면 됩니다. 들이마실 때는 5초 정도 가볍게 코로 들이마시고 배로 들이마셨다가 후 하고 내쉬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호흡을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증상이 있을 때 의식적으로 이렇게 호흡을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평상시에 내가 특별히 막 불편한 게 없을 때도 이런 식으로 복식 호흡을 하시면 긴장된 몸이 이완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니까, 스트레칭과 더불어서 이런 호흡법도 꼭 꾸준히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율신경을 개선시키는데 가성비도 좋으면서 효과도 좋은 음식 두 가지를 추천해 드릴 건데요. 바로 계피와 대추입니다. 이 계피와 대추는 음식으로도 널리 쓰이면서 한약재로도 쓰이는 약재이기도 한데요. 먼저 계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계피는 특유의 맛과 향이 있죠. 그래서 계피가 들어간 음식이나 차 같은 것들에 호불호를 가지기도 합니다. 이 계피의 주성분은 신나말데하이드라는 성분인데요. 이 신나말데하이드가 바로 계피 특유의 약간 매운 향과 맛을 내는 성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계피의 특징은 우리 몸 안에 들어왔을 때 기본적으로 혈류를 확장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혈관이 수축되면서 혈액순환이 잘 안 되시는 분들, 머리가 갑갑하고 두통이 있거나 손발이 저리거나 이런 분들이 해당이 되는데요. 이런 분들이 계피를 드셨을 때 손발이 좀 따뜻해지고 두통도 좀 줄어들고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개선되는 효과를 많이 보시거든요.
두 번째로는 대추인데요. 대추는 사실 계피보다도 더 널리 알려진 음식이죠. 그런데 이 대추에는 사포닌을 비롯한 항산화 물질과 면역력을 올려주는 물질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그래서 기운이 떨어졌을 때 혹은 면역력이 떨어져서 잔병, 감기 같은 것들에 잘 걸릴 때 혹은 또 위장 기능이 떨어져서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이 대추를 드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계피와 대추를 먹는 방법이 아주 다양하게 있을 텐데 그중 가장 많이 추천드리는 방식은 바로 따뜻한 차로 드시는 것입니다. 요즘은 특히 날씨가 더워지면서 찬 음료, 커피 같은 것들을 많이 찾으시죠. 그런데 찬 음식과 다르게 따뜻한 차를 복용하게 되면 이게 차가 아니라 그냥 따뜻한 물을 먹는 것만으로도 몸이 이완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따뜻한 차는 이게 뜨겁다 보니까 빨리 먹을 수 없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천천히 먹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흡수도 천천히 하게 되고 위장의 부담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계피나 대추를 생으로 먹는 게 어려우신 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차로 이렇게 성분을 우려서 먹게 되면 일단 강한 맛이나 향이 어느 정도 희석이 되면서 드시는데 불편함이 크게 없고요. 또 자신의 호불호에 따라서 계피와 다른 성분들을 섞어서 드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차로 드실 때 주의해야 될 점은 또 이렇게 드시라고 하면 막 계피나 대추를 매일같이 많이 드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이렇게 차로 드실 때는 한 번에 많이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치 운동처럼 매일 꾸준히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너무 이걸 많이 드시려고 하시기보다는 저녁에 하루에 한 잔 정도, 내가 대추차를 먹는다고 하면 대추를 우려서 하루에 컵 한 잔 정도, 이걸 3개월 정도 이렇게 꾸준히 드셔야 효과를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차로 드실 때 이걸 또 막 너무 열심히 하신다고 해서 하루에 1리터를 드시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자율신경에 가장 나쁜 음식 성분으로 제가 두 가지를 잘 말씀드리는데 일단 첫 번째는 설탕이고요. 이 설탕은 즉 정제 탄수화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다이어트에도 나쁘다고 알려져 있는데 자율신경에도 아주 많이 나빠요.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내가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율신경을 더 안정화시킬 수도 있고요. 더 예민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율신경 실조가 있으신 분들은 이게 성격이 아니라 몸 상태가 좀 예민하고 각성이 돼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설탕은 단순히 단맛을 내고 혈당을 높이는 작용을 하는 게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우리 몸 안에 있는 교감신경을 흥분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그것도 교감신경을 장기간 흥분시키는 작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두통이 있거나 아니면 소화불량 혹은 내가 전신에 통증이 있으신 분들이 빵이나 디저트 같은 단 음식들을 드시고 막 머리가 더 아프고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다들 있으실 텐데 이게 바로 안 그래도 항진돼 있던 교감신경이 더 항진이 돼서 발생하는 문제거든요. 일반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일시적으로 이런 정제탄수화물을 먹어도 평상시 자율신경이 안정돼 있는 상태다 보니까 교감신경이 올라가도 이게 조절이 될 수 있지만 안 그래도 평상시에 자율신경이 예민한 사람들은 이런 음식을 먹었을 때 몸이 더 각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원래 가지고 있던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들이 잘 생각하지 못하시는 건데 바로 제로 음식입니다. 제로 콜라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죠. 요즘 특히 다이어트를 하면서 설탕이 들어있지 않은 칼로리가 없는 제로 콜라나 제로 아이스크림 같은 것들을 많이 드시는데요. 이런 제로 음식에 들어가는 대체 감미료라고 하는 것들은 많은 종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것이 바로 아스파탐입니다. 아스파탐은 설탕보다 200배에서 300배 정도 강한 단맛을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서도 칼로리는 아예 없어서 요즘 많은 제로 음식들에 사용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일부 연구에서는 아스파탐이 들어간 성분의 음식을 먹었을 때 몸이 더 흥분되고 각성이 된다는 결과를 여러 차례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정신과 의사분들은 특히 불안장애가 있거나 공황장애가 있거나 혹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분들께도 이런 제로 음식을 먹는 게 악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고 아직 연구 결과가 완전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제가 경험적으로 봤을 때도 제로 음식을 먹었을 때 이런 자율신경 실조증 환자분들의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설탕을 끊는다고 콜라만 끊는 게 아니라 이런 제로 음식, 제로 콜라 같은 것들도 반드시 끊으셔야 합니다. 자율신경 실조증은 일종의 생활습관병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만성질환에 해당되는데 내가 마치 어디 부딪혀서 어깨를 다치거나 발목을 삐끗해서 발목 염좌가 생긴 급성 질환이 아니거든요. 나의 생활습관, 수면,
음식, 뭐 다양한 생활 패턴,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오랜 시간 누적이 되어서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흔하게 자율신경 실조가 발생하는 케이스를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젊으셨을 때 아주 과로를 많이 하는 직장인 분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뭐 일찍 출근을 하셔서 일도 막 엄청 열심히 하시고 저녁 늦게까지 야근을 하십니다. 기본적으로 식습관이 좋지 않을 수밖에 없겠죠. 밥 먹을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식사도 대충 때우고 야근을 하고 늦게 퇴근을 하셔서 그때 이제 뭐 저녁 8시나 9시 이때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이 그렇게 과로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몸에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 있는 상태가 되고요. 스트레스가 쌓였을 때 우리 몸은 본능적으로 자극적인 음식, 단 음식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흔히 야식을 먹을 때 우리가 막 샐러드 같은 것들을 먹는 경우는 거의 없죠. 보통 야식으로 나오는 음식들이 뭐 치킨이나 피자, 그런 음식들을 먹습니다. 그러면 그게 정서적인 게 아니라 물리적으로 또 우리 몸에 스트레스가 됩니다. 그렇게 저녁 늦게 야식을 드시고 나면 또 수면을 망치게 되죠. 수면을 망치게 되면 그 자체로도 교감신경이 많이 항진돼서 다음날 하루를 망치게 됩니다. 여기에 스트레스를 풀겠다고 술이나 담배, 또 카페인이 들어간 커피를 무분별하게 섭취하면 이게 계속 만성적으로 반복이 되면서 결국 자율신경 실조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율신경 실조증을 예방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너무 오래 일하지 않는 것,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것, 또 여기서 음식을 조절하는 것, 평상시 술, 담배나 커피 같은 것들을 조절하는 것, 그리고 잠을 충분히 자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는 분들은 사실 아무도 없으시죠. 그런데 막상 하루하루가 바쁘게 돌아가고 굳이 직장인이 아니더라도 다른 문제 때문에 이런 자신의 생활 환경을 잘 신경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 자율신경 실조증은 이런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치료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환자분들 치료를 시작할 때도 제가 해드리는 치료 외에 이렇게 뭐 드셔야 되는 음식이라던가 하셔야 되는 운동이라던가 뭐 또 드시면 좋은 영양제, 수면 습관 이런 것들을 되게 상세하게 알려드리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만약 영상을 보시고 내가 이런 비슷한 증상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바로 병원부터 찾아볼 게 아니라 내가 잠을 잘 못 자고 있던 사람이라면 이런 수면 습관을, 음식을 잘 챙겨 먹지 못하고 있던 사람이라면 식단을, 운동을 아예 안 하시던 분이라면 운동을, 이렇게 생활 환경을 좀 점검해 보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